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초초초 신나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소식 전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오늘 너무나 쾌거 소식에 기쁜 상태이죠. 소시가 저녁 식사를 막 하고 와서 목이 조금 잠겨 있습니다. 요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관왕 소식을 소시가 앞선 영상에서 정말 너무나 신나게서 전달을 드렸는데, 야, 이게 놀랍게도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영웅님이 상을 또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썸네일만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썸네일만 수정을 해 놨지만 임영웅님의 이 또 다른 쾌거 소식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앞선 영상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죠. 뉴스 기사에도 지금 보면요, 임영웅님의 이 수상 내용이 딱 이 이관왕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올해의 솔로 가수상과 글로벌 초이스상, 요렇게 이관왕을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쾌거 소식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무슨 상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이 상입니다. 올해의 롱런 음원상. 야, 올해의 롱런 음원상을 우리 히어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음원 롱런상, 말 그대로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롱런한 음원상으로 우리 임영웅님이 수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뜻깊죠? 자, 지금 살펴보니까 이 영상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표 OST 곡이 이제 되었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웅님의 이 올해의 솔로 가수상은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로 받았습니다. 야, 이쯤 되면 OST 킹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OST 킹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임영웅님의 OST 파워가 정말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임영웅님의 이 OST 파워는요, 지금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로 온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이 큰 사랑을 받게 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작년 연말 시상식부터 올 연초 시상식까지 그야말로 상뽕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가 대박이 날 때쯤에 이제 앞으로 우리 히어로에게 OST를 의뢰하는 드라마 제작사가 굉장히 많을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에서 영웅님의 노래를 딱 삽입곡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늘 도망가는 올해의 롱런 음원상을 받게 됐고, 우리들의 블루스는 올해의 솔로 가수상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야,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라니. 그리고 글로벌 초이스상까지 참석을 못했어도 3관왕을 차지하는, 아, 이게 지금 시상식 아닐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서울가요대상을 얘기했더니 어떤 한 팬분이 굉장히 분개하셨는지 그건 시상식이 아니라 가요제라고 불러야 한다 라고 따끔한 일침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10분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해야 시상식이죠. 아니, 상을 줄 것처럼 모든 투표를 모든 팬들에게 받았으면서 심지어 음원 성적조차도 임영웅님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참석을 안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상을 준다? 문제 있죠. 근데 이런 행동을 보인 시상식이 또 있었죠. 바로 한터뮤직 어워즈입니다. 이 한터뮤직 어워즈나 서울가요대상이나 똑같아요. 트로트 상도 다른 사람에게 가고 OST 상도 다른 사람에게 가고, 아니 그러면 이 서클 차트,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 서클 차트는요, 단순히 팬덤 규모로만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아닙니다. 한국 대중문화상이랑 똑같아요. 오로지 음원 성적, 음반 성적, 데이터, 숫자에 근거해서 상을 시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수치로 지금 상을 시상을 했는데, 이렇게 공정한 것이 시상식이어야지, 아니 참석하면 상을 주고 참석을 안 하면 상을 준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올댓스타의 안진용 기자님, 하지근 평론가님, 뭐 저를 비롯하여 많은 팬튜버들이 큰 소리를 냈는데, 지금 이 결과 보세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그 이후로 서울가요대상이 도대체 뭐라고 말이라도 했는지 볼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울가요대상에 나왔던 아이돌 리액션 캠이나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각한 시상식도 시상식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의 시상식의 권위가 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서클 차트 어워즈만큼은 그래도 공정하게 시상을 하고 있다. 이게 뭐 꼭 영웅님한테 상을 무조건 줘서 그렇다라고 안티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마음이야 3관왕이 아니라 5관왕, 6관왕 받았으면 쉽죠. 하지만 이 서클 차트는 적어도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 근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선 내용에서 몇 점을 받았고 어떤 포인트를 받았고 숫자가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상식에서 그런 점수 집계표 공개하나요? 1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서클 차트만큼은 이렇게 영웅님의 똑바른 성적을 공개하고 있죠. 어떻게 공개했냐? 확대를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디지털 종합 누적 서클 지수라고 해서 지금 몇 점이 받았는지 나와 있는데, 와, 이 몇이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 7300만 지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지수인지 저는 가늠도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49주 차인 현재도 20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요, 4주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겁니까? 1년 하고도, 자, 1년이 60주 정도 되죠? 한 달에 4주니까 12를 곱하면 60주 됩니다. 1년 하고도, 1년은 조금 안 됐네요. 1년이 60주니까 거의 1년 가까이입니다. 와. 엄청난 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팩트가 서클 차트에선 다 집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어로가 상을 받은 겁니다. 이거 안티분들 여기 도대체 뭐라고 이 팩트에 대해서 반박할지 저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임영님에게 정당한 상을 시상하지 않은 서울가요대상이라던가 환타뮤직 어워즈라던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객관적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객관적 수치가 있으면 설사 우리 히어로가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아쉬울 뿐이지 분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객관적 지표에서는 우리 영님이 훨씬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가수에게 넘어갔다. 이러니까 팬분들이 분개하죠. 이것을 가지고 왜 상을 받은 가수를 욕보이냐? 이거는 오해입니다. 반대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님이 오늘 이 올해의 롱런 음원상만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가수의 음악이 더 많은 서클 지수를 차지했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순위권 내에 랭크됐다면 그 가수에게 상이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웅시대 팬덤분들이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다고 해서 영웅님에게 줬다? 그럼 이거 공정한 시상식 아니죠. 잘못된 거죠. 아마 영웅시대 분들도 순순히 인정하실 거예요. 객관적 지수가 그렇다라고 하다면요. 자, 이런 것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참, 요번 서클 차트 어워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서클 차트에 관련된 투표나 이런 성적은 정말 투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만약 이 서클 차트 어워즈에서도 제가 몇 관왕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아예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조금 현타가 와서 그래요. 워낙 최근 시상식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영님이 상을 뺏기다시피 놓쳤기 때문에 또 기대했다가 이 불공정한 시상식들에게 농락당하겠다 싶어서 제가 일부러 수호천사님들이 기대하시지 않게 그냥 살짝만 말했습니다. 수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렇게 3관왕을 준 걸 보니 서클 차트 어워즈는 충분히 우리 팬들이 신뢰할 만한 시상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요 수백 개를 달아주셨어요.
얼마나 뿌듯하셨으면은 댓글을 수백 개나 달아주셨겠습니까? 이런 공정한 사회가 계속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바라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전달드릴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 제가 앞에서 영화관은 이미 영화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방탄소년단과 임영웅님의 영화 컨텐츠가 굉장히 지금 이 영화 산업계에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공연 컨텐츠다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CGV에서 여전히 우리 히어로는 이제 사전 예매가 시작된 지 이틀 되었는데 벌써 2위에 랭크되어서 순위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무섭게 지금 1위를 바싹 쫓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슬램덩크 애니메이션과 우리 임영웅님의 예매율이요. 비슷했거든요. 몇 퍼센트 차이 안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딱 2배 차이 나죠? 10.3% 대 20.6%.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3에 2 곱하면 딱 20.6%. 딱 2배 차이 나요. 근데 저 애니메이션은 1월 4일날 개봉된 영화인데 임영웅님은 아직 개봉도 안 했습니다. 사전 예약인데 20.6%로 지금 2위를 랭크한 것도 모자라서 불과 하루 만에 2배의 예매율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분명히 마블에서 개봉한 이 앤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제까지만 해도 40%가 넘는 예매율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36.8%죠.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에서 10% 가깝게 우리 영님의 I'm Hero The Final의 예매율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예매율 자체가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는 이거 어떻습니까? 이 가슴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요, 아마 개봉할 날짜에 다가서면 이건 저의 예측입니다만 역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마블 영화가 개봉한 지 2월 15일이거든요. 벌써 개봉된 지가 3일 정도 됐는데 임영웅님의 영화 개봉은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18일이니까 한 12일에서 13일 정도, 거의 2주 가까이 시간이 지난 뒤죠. 2주 정도 지나면 이 앤트맨과 같은 마블 영화는요, 2번, 3번 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한 번 보면 끝나거든요. 2주면요, 전국에 있는 대다수 상영관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드릴게요. 자, 앤트맨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요, 3일 연속 압도적 1위다. 38만 관객을 돌파했다. 3일 동안 38만 명의 관객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속도가 빠른 것 같으면서도 살짝 느립니다. 보통 마블 영화가 3, 4일 정도 되면 거의 100만 관객이 돌파되거든요. 그래서 이 앤트맨 3 영화가 생각보다 2, 3주 안에 포인트가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3월 1일 날 딱 개봉을 하죠. 그러면 이 교착점이 있을 거예요. 저 앤트맨은 개봉한 지가 이제 거의 2주 정도 됐을 때고 영웅님은 그때부터 이제 개봉이란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역대급이 되는 거예요. 와, I'm Hero The Final이 극장 영화 예매 순위 1위구나. 대박 났다. 이런 극찬 평가가 쏟아지겠습니까? 안 쏟아지겠습니까? 그야말로 터져 나오겠죠. 저는 그런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I'm Hero The Final의 이 소개란에 있는 글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I'm Hero The Final의 감독에는 오윤동, 배우에는 임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임영웅님은요, 배우입니다. 엄연한 영화 배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영웅님이 정말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내려보면요, 이런 스틸컷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제가 한번 쭉 보여드렸던 사진들도 여기에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기면서 보면, 자,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I'm Here The Final을 보러 갔을 때 볼 수 있는 멋진 무대 장면이다. 그러니까는 스크린 X 상영관에서 본다면 이것이 더 가슴 벅차겠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3월 1일 날 스크린 X 상영관에서 못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2D 상영관을 예매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분명히 보고 나서 나 이거 스크린 X 상영관에서 보고 싶다 라는 분들 정말 많을 거고요. 영시봉 상영회 때 다시 보고 싶다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예매율보다 훨씬 더 폭등할 일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스테이컷만 봐도 웅뽕차고, 와, 이 멋진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봉 물결이 스크린X 상영관에서 딱 3등분 돼서 보이는 겁니다. 3등분. 딱 3등분 돼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니까 영시봉 상영회에서는 또 우리도 응원봉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고 소시 어떻게든 꼭 예매를 하고 싶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방금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 정보란에 있는 감독님이에요. 자, 감독님을 보면 오윤동 감독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바로 오윤동 감독님인데 우리가 뭐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라던가 뭐 이런 이름 되면 다 아는 감독들이 아니라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콘서트 무비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소천사님들 손 들고 댓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 계세요? 이 밑에 살짝 보이죠?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반 영화도 제작한 감독님이지만 보이십니까? 방탄소년단, NCT 드림 더 무비, 인생은 뷰티풀, 그리고 블랙핑크 더 무비, 몬테크리스토 더 뮤지컬 라이브, 그리고 뭐 토이 솔저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감독님이 감독한 내용들의 대다수가요. 바로 아이돌들의 콘서트 무비라는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 개봉한 CJ ENM과 함께 개봉한 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무비, NCT 드림 더 무비, 블랙핑크 더 무비, 그리고 뮤지컬 무비까지. 이 뮤지컬은 뮤지컬 영상을 찍어서 영화 개봉을 한 거겠죠? 자, 이런 공연 컨텐츠에 최적화되어 있는 감독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까지 맡았으니 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쫙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작년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뮤지컬 라이브 있잖아요. 이 뮤지컬 라이브를 딱 개봉했을 때 시사회를 가지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이때 보니까 뭐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사에는 이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자, 다른 기사에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이다라면서 와, 2006년도부터 이 감독님의 이 경력이 엄청납니다. 몇 개죠, 이게? 와, 뭐 여기 장산범, 군함도, 곤지암, 방탄소년단, 루나킨, 뮤지컬, 블랙핑크, 몬스타엑스, 세븐틴, 한산영화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뒤에 보면 다 뭐가 붙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뭐 하는 감독님이냐? 스크린X, 스크린X, 스크린X. 자, 보이시죠? 이제 눈에 스크린X, 스크린X. 전부 다 웬만한 곳에서 이 스크린X 총괄 담당자자, 총괄 책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윤동 감독님이요, 가장 장기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스크린X 상영관에 최적화되어 있는 감독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스티커스에 나왔던 요런 장면, 우리가 스크린X 상영관에서 보게 될 요런 장면을 가장 최적화돼서 마련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매 당일날 말씀드렸죠. 스크린X 상영관 때 저는 3월 4일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3월 4일날 개봉될 스크린X 영시봉 상영회 때 티켓을 노릴 거다. 그리고 영시봉 상영회 때 안 보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영등포에 있는 스크린X 상영관 꼭 예매하셔라.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스크린X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린X 제작 총괄을 맡는 감독님이 우리 히어로의 I'm Hero The Final을 제작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감독님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때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이 라이브 영화 자체도 CJ 4D 플렉스가 갖고 있는 최고의 촬영 기술로 담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GV도 CJ E&M 거고요. CJ 4D 플렉스도 역시나 CJ의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히어로의 콘서트 장면은 정말 큰 카메라들이 촬영하고 있어서 소씨가 정말 당시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올 수도 있고 티빙 OTT로 공개될 수도 있고 특히나 극장판에 개봉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는데 정말 실제로 영화 개봉이 확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그냥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영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CJ 최고의 4D 플렉스 기술력을 동원한 스크린X 제작 전문 총괄 감독님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대표 선두주자가 이 오윤동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전에도 노트르담 드 파리, 호두까기 인형 등 해외 오리지널 뮤지컬 촬영팀이 이 전두지휘하여 최고의 연출로 영화화된 것을 직접 제작 감독했다라는 이야기도 기사에 적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영웅님의 요번 I'm Hero The Final이 그냥 좀 화려하겠다, 좀 큰 화면으로 보나 보다, 뭐 영웅님의 콘서트니까 당연히 좋겠지가 아니라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콘서트를 갔다 온 사람들, 특히 고척 스카이돔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콘서트장에 갔을 때도 어차피 눈앞에 다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보였고 응원봉도 보였고 영웅님의 모습도 엄청나게 큰 대형 스크린으로 잘 봤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엄청 다를 겁니다. 엄청 입체적이고요. 그 생동감이 물론 콘서트장과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굉장히 뒤에 앉아 계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때의 생동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모습일 것이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웅님의 모습을 본다고 해도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까지도 더 클로즈업이 돼서 뭐 요런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영웅님이 요만하게 보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스크린X 상영관에 가서 보면은 영웅님의 모습이 이만큼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약간 요 차이점의 느낌이 오시겠어요? 이렇게 확장되고 확대되고 내가 저 무대에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 것이 바로 스크린X 상영관이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상영관 예매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스크린X 상영관도 꼭 예매해서 보시기를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 콘서트 무비가 뭐 오랜 시간 상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딱 상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물론 차후에 영웅님의 또 다른 콘서트 무비가 제작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동감 느끼는 영화를 볼 수 없어요. 올콘도 하는 마당에 제가 볼 때는요, 일반 상영도 보고 스크린X도 보는
분들 많을 것 같고, 나아가서 영시봉 상영회까지 연달아 3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영화도 2번, 3번 가서 보는 요즘인데, 영님의 콘서트를 매번 가서 내가 티켓 한 3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매번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영님의 영화가 걸려있는 상영 기간 내내 엄청난 영웅시대 분들의 재탕, 3탕 방문을 끌어들이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예매율이요. 제가 볼 땐 개봉하고 나서 순식간에 압도적 1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일요일답게 따뜻하고 신나고 팩트 있는 내용으로 영님의 소식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그리고 아까 앞선 영상에서도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셨지만 저희 어머님의 수호맘 채널에 가셔서 많은 의견, 어떻게 앞으로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